자, 21페이지 10번 볼까요? 자, 갑은 X 토지를 을에게 매도하고 등기를 마쳐줬으나 을은 변제기가 지났음에도 지급하지 않고 있다. 이행지체다 이 말입니다. 자, 다음 중 틀린 것을 모두 골라라. 재작년에 출제됐네요. 이행지체. 자, 기억을 보시면 갑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최고 없이 해제할 수 있다. 맞습니까? 최고 없이 해제할 수 있다. 이행지체는 최고해야 되죠. 이행불능은 최고 없이, 이행지체는 최고를 거쳤어. 기억은 X입니다. X. 자, 니은 한번 볼까요? 자, 갑이 해제한 경우에 X 토지의 소유권은 등기와 무관하게 계약이 없었던 상태로 복귀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 자, 해제를 하면은 매수인 앞으로 넘어간 등기, 그 등기를 말소해야 소유권이 갑으로 복귀하느냐? 말소 등기해야 한다. X. 당연히 복귀한다. 이걸 당연 복귀설 이렇게 부릅니다. 자, 해제만 하면은 소유권은 등기와 무관하게가 아니죠. 등기와 무관하게 계약이 없었던 상태로 복귀한다. 맞네. 등기와 무관하게. 그 말은 말소 등기 없이도 당연히 복귀한다. 그런 뜻입니다. 니은은 O. 자, 디귿 한번 보실까요? 을이 X 토지를 병한테 매매하고 등기를 마친 후 갑이 을을 상대로 해제하였다면은 병은 소유권을 상실한다. 자, 우선 병이란 사람은 자, 지금 이전 등기를 했기 때문에 보호되는 제3자에 들어갑니다. 우리가 해제에서 제3자 한번 연습을 한번 해볼까? 잠시. 자, 갑이라는 사람이 주택의 주인입니다. 을한테 주택을 팔았습니다. 이렇게. 그런데 이 주택이 다시 병한테 넘어갔다. 근데 을이 이행지체를 해가지고 요 계약을 갑이 해제를 했다. 이 말입니다. 해제. 매매는 3월 1일 날 했고. 자, 그러면 해제를 했을 때 이 병이라는 사람이 소유권을 그대로 유지해서 보호되겠느냐, 이게 해제에서 가장 중요합니다. 자, 우선은 보호되려면 제3자에 해당이 돼야 합니다. 자, 그러면 제3자에 해당이 되려면은 물권적 지위를 취득해야 됩니다. 물권적 지위. 그럼 보호가 안 되는 사람은 채권적 지위를 취득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그러면 물권적 지위를 취득하려면 각종 등기를 해야 됩니다. 등기를 해야 된다고. 대표적으로 소유권 등기, 전세권 등기, 저당권 등기, 임차권 등기. 자, 우선 등기를 하면은 물권적 지위입니다. 그럼 제3자에 보호되는 제3자에 해당됩니다. 근데 임차권을 등기한 거는 대항력을 갖춘 거하고 같습니다.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도 보호되는 제3자에 해당됩니다. 그 다음에 6번째, 가등기를 해도 됩니다. 가등기. 7번째는 주택, 즉 물건을 가압류했거나 압류를 한 사람도 제3자에 해당됩니다. 이렇게. 그럼 갑이 해제해도 병이라는 사람은 여기에 해당되면은 보호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럼 보호되는 범위가 달라요. 병이라는 사람이 만약에 해제 전에 들어왔다면 선악을 불문하고 보호, 해제 후에 들어왔다. 해제가 5월 1일이죠. 근데 병이라는 사람은 6월 1일 날 등기했단 말이에요. 그럼 해제 후에 들어왔죠. 해제 후에 들어오면은 선의의 병만 보호된다.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아예 보호되지 않는 채권적 지위를 가진 사람. 자, 여기도 여러 명이 있는데 여기도 총 7명이 있습니다. 7명이 있다고. 한번 적어 보실까요? 채권 양수인, 그 다음에 채권을 가압류했거나 압류한 사람, 그 다음에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수익자, 그 다음에 순수 임차인. 오늘 잘 들으면 다음 수업 들을 때 굉장히 편합니다. 자, 순수 임차인은 뭐냐? 등기도 안 했고 대항력이 없는, 희발이 없는 임차인,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 대장에 등록한 사람, 그 다음에 분양권, 완전히 정리를 다 해준다. 분양권을 전매한 자. 마지막이 제일 중요합니다. 요게 좀 어려워요. 자, 해제, 대상, 토지, 위에, 신축 건물의 양수인. 마지막 요게 최근 판례라서 어렵습니다. 그럼 마지막이 무슨 말이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보세요. 갑이라는 사람이 토지를 을에게 지금 팔았습니다. 근데 갑이 요 매매를 해제했다고. 해제. 자, 해제를 했는데
여기에 건물을 지었다. 을이라는 사람이. 그러면 건물을 병이라는 사람이 양수를 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또 한 사람은 토지를 정이라는 사람이 양수를 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게 해제됐을 때 병하고 정 중에서 보호되는 제3자에 해당하는 사람은 정이다. 병은 아니다. 이런 이야기예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잘 보세요. 원래 제3자로서 보호되려면 해제 대상 물건의 이해관계를 맺어야 됩니다. 아무래도 해제 대상은 토지입니까? 건물입니까? 토지지. 그래서 해제 대상 토지하고 관련이 돼야 보호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해제 대상 토지 위에 신축 건물의 양수인, 건물은 해제 대상이다 아니다? 아니다. 해제 대상이 아닌 건물을 양수한 자는 보호되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병은 건물이 철거되고 정은 토지 소유권을 유지한다. 이런 이야기예요. 자, 이 병을 한 번 더 이야기해 보세요. 뭐랍니까? 병을 읽어봐라고. 적어놨다 아이가 읽어봐라. 해제 대상 토지 위에 신축 건물의 양수인. 이거는 제3자가 아니라고. 이거는 매년 99% 출제됩니다. 자, 그렇게 정리를 하시고. 자, 그러면 디귿은 보세요. 병이란 사람이 등기했잖아. 그럼 등기해서 물권적 지위로서 제3자에 해당하죠. 해당하는데 병이 해제 후에 들어왔습니까? 해제 전에 들어왔습니까? 해제 전이면 선악을 불문하고 보호, 해제 후면은 선일 때만 보호, 이래 되잖아요. 디귿을 딱 읽었을 때 병이라는 제3자는 해제 전에 들어왔다, 해제 후에 들어왔다. 병에게 등기를 마친 후 해제하였다, 이래 돼 있잖아요. 그러면 해제 후다, 해제 전이다? 자, 병에게 등기를 마친 후 해제가 됐죠? 그럼 병은 이미 해제 전에 들어왔잖아요. 그러니 병은 선악을 불문하고 보호된다. 그러니 소유권을 상실한다, 유지한다, 유지한다. 그래서 틀린 것은 기디, 이리 된단 말이에요. 이런 걸 잘해야 된다고. 자, 그 다음 밑에 합의해제, 합의해제 동그라미. 자, 합의해제는 기출이 7번 됐습니다. 자, 합의해제 특징이 4개 있습니다. 이거를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반드시. 합의해제 특징. 자, 맨 처음에는 합의해제 특징은 민법에 해제 규정이 적용이 안 됩니다. 합의로 처리하기 때문에 해제 규정이 적용된다 안 된다? 안 돼요. 그 다음 손해배상 청구를 못합니다. 그 다음 원상 회복할 때 이자를 가산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 해제 규정 중에서 제3자 보호 규정만 적용이 됩니다. 네가지. 그러면 10-1 5번은 X 하세요. 안 봐도 됩니다. 5번 동그라미 5번. 자, 1번에 합의해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X 1번이 답이네. 그 다음 2번 합의해제는 이자를 붙여서 반환할 필요 없다. O 맞네. 자, 합의해제든 법정해제든 이전되었던 소유권은 말소 등기 없이 당연히 복귀된다. 맞고. 자, 4번 합의해제라도 제3자 보호 규정은 적용된다. 따라서 법정해제와 같이 제3자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맞네 보죠? 1번이 정답. 5번은 보지 마시고 11번 틀린 것을 골라라. 자, 1번에 해제하면은 계약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된다. 이걸 뭐랍니까? 소급적 무효. 2번 또 합의해제 나왔네. 합의해제는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다. 맞네요. 자, 3번에 자, 해제 효과로 반환할 이익의 범위. 그 말은 원상회복의 범위. 자, 원상회복의 범위는 옆에서 나라 깡거리. 깡거리. 뭐라고? 깡거리. 그러니까 취소가 됐을 때 부당이득 반환 범위하고 해제가 됐을 때 원상회복 범위는 다릅니다. 원상회복은 모조리 반환합니다. 깡거리 꼭 기억해라. 따라서 이익이 존재하느냐 선악이 있느냐 선악이냐 따지지 않고 모든 이익을 반환해야 됩니다. 3번은 맞다. 자, 4번에 해제되는 계약으로부터 생긴 법률 효과에 기초하여 해제 후 말소 등기 전에 양립할 수 없는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제3자. 자, 제3자의 동그라미. 자, 요 제3자는 해제 후에 들어왔다, 해제 전에 들어왔다, 해제 후. 그러니까 모두 보호된다, 선의만 보호된다, 선의만. 그래서 선악을 불문하고 했으니까 X입니다. 4번이 답이네요. 자, 5번에 중도금을 지급한 매수인도 약정 해제 사유 줄 거세요. 중도금을 지급하는 것은 이행 착수거든요. 그러면 이행 착수가 되면 계약금 해제는 안 됩니다. 자, 계약금 해제는 안 되는데 약정 해제 사유가 발생하면 약정 해제할 수는 있다. 맞고. 자, 12번 버뜩 읽어보세요. 자, 갑소유 X토지와 을소유 주택의 교환계약에 따라서 각 이전 등기를 마친 후 해제되었다. 소급표로부터 보호되는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를 모두 골라라. 이 형태가 문제가 굉장히 좋다고. 자, 여기 보세요. 그림을 딱 읽어보면은 갑은 X토지, 을은 Y 건물 서로 바꾸기로 했다고. 그래서 X토지가 넘어가고 Y 건물이 넘어가고, 그럼 넘어온 X토지는 다시 병한테 팔렸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 사람이 제3자가 됩니다. X토지. 그 다음에 자 넘어간 Y 건물을 임대차를 해서 임차인이 들어왔습니다. 이렇게. 근데 잘 보면은 대항요건을 갖췄다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러면 요 병이라는 사람은 X토지 이전 등기를 했고 요 임차인은 대항요건을 갖췄잖아요. 그러면 등기를 했으니까 보호되는 제3자 맞죠? 그리고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니까 보호되는 제3자 맞죠? 그죠? 그래서 이 사람도 보호되고 이 사람도 보호됩니다. 요 교환 계약이 해제되더라도 이런 이야기입니다. X토지를 보면은 X토지 넘어갔다 또 병한테 넘어갔다 교환이 해제됐다 병은 보호되는가? Y 건물이 갑한테 넘어갔다 Y 건물이 누군가에게 임대차 됐다 이 사람은 보호되는가?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기억볼까요? 자 해제 전 을로부터 X토지를 매수하고 이전 등기를 격려한 자. 자 이전 등기를 격려한 자는 보호되는 제3자에 해당이다 해당 아니다 해당. 자 니은에 가등기를 했다 해당이다 해당 아니다 해당. 디귿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은 해당이다 아니다 해당. 자 리얼 읽어보세요. 리얼. 자 리얼은 이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 이 사람은 보호가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근데 이 사람은 뭐라고 읽었다 하면 그림을 보고 이 글 보고 하지 말고 그림 보고 해라고 이 사람. 해제 대상 토지 위의 신축 건물의 매수인 양수인 이 사람은 보호되는 제3자가 아니라고. 답은 리얼이 되겠습니다. 3번. 자, 뒤로 넘겨보시고 그 훈련 잘해야 됩니다. 자 계약금 문제가 나왔네요. 자 13번 봅시다. 13번. 자 갑이 을에게 매도하면서 5월 10일 날 계약금 2개월 후니까 옆에 써놔라. 7월 10일. 자 7월 10일에 중도금 잔금을 지급받기로 했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을 골라라. 자 갑과 을 사이의 계약금 계약은 낙성계약이다 요물계약이다. 요물계약. 우리 민법에 요물계약은 3개밖에 없습니다. 자 3개를 한번 오랜만에 해볼까. 요물계약 3가지. 계약금 계약, 대물변제 계약, 현상광고 계약 3개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전부 낙성계약입니다. 그럼 낙성계약은 합의만으로 성립되는 계약, 요물계약은 합의 플러스 물적인 급부를 해야 되는 계약. 자 요물계약 3가지가 뭐라고 다시? 계약금 계약, 대물변제, 현상광고. 그 중에서 시험 범위에 들어가는 것은 계약금 계약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답이 1번이네요. 그죠? 자 이번에 계약금은 해약금으로 추정될까요? 위약금으로 추정될까요? 해약금 추정. 해약금이 뭐요? 해제할 수 있는 돈. 준 자는 포기하고 받은 자는 배액을 상환해서 해제. 그 2번은 맞습니다. 계약금은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위약금이 아니고 해약금으로 추정. 자, 을이 계약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자, 그것도 중요하네요. 자, 여기 다시 한번 봅시다. 자, 갑이 토지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을하고 1억으로 매매를 했습니다. 계약금을 1,000만원 지급했습니다. 자 그러면 계약금에 대해서 1,000만원 하기로 합의하고 실제로 1,000만원 줬다. 그러면 계약금 계약이 성립합니다. 계약금 계약 이렇게. 자 요거는 무슨 계약이라 했습니까? 요물계약. 그럼 예를 들어 볼까. 여기 보세요. 계약금으로 1,000만원 합의만 했습니다. 그러면 계약금 계약은 아직 성립해요? 안 해요? 안 합니다. 합의에다가 실제로 1,000만원 지급을 해야 계약금 계약이 성립합니다. 성립이 돼야 계약금으로 매매를 해제하는 기능이 생깁니다. 준 자는 포기하고 받은 자는 배액을 상환해서 해제한다. 그 기능이 생기려면 합의 플러스 지급 이렇게 됩니다. 아시겠죠? 그런데 만약에 합의는 해놓고 지급을 안 했습니다. 그러면 계약금 계약이 성립하나요? 안 하나요? 안 합니다. 그러면 해제 기능이 안 생겨요. 그럼 이런 경우에 갑은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을까 이 말입니다. 합의는 해놓고 실제로는 안 주고 있어. 그러면 합의를 위반했죠. 을이. 그죠? 그러면 갑은 합의를 위반했기 때문에 을이 채무 불이행을 했다고 해서 이 계약금 합의 자체를 해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름을 어떻게 부르냐. 자 합의만 됐고 계약금은 지급이 안 됐습니다. 그럼 이 상태를 계약금 약정이라고 합니다. 뭐라고? 계약금 약정. 이거는 수업 시간에 한 번도 안 했어요. 이번에 할 차례야. 다음 주에. 아시겠죠? 이번에. 그럼 여러분 한번 들어가서 이제 듣기 쉽겠죠? 자, 한 번 더 이야기합니다. 자, 합의 플러스 1,000만원 지급이 되면은 계약금 계약. 합의는 했는데 지급을 안 했다면은 계약금 약정. 아시겠죠? 그러면 이 지급을 해야 되는데 지급을 안 하면
일종의 을이 약정을 위반한 것입니다. 맞죠? 채무불량이야. 그럼 갑은 약정 자체를 뭐 할 수 있다고? 해제할 수 있다고. 그래서 3번도 맞네요. 자, 4번에 보세요. 을이 6월 10일 날 중도금을 지급했다. 원래는 언제 주기로 했습니까? 7월 10일 날 지급하기로 했는데 한 달 전에 지급했죠? 그러면 이행기 전에 중도금을 지급하는 것도 이행 착수에 해당되느냐? 이걸 물은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 판례는 이행기 전에 이행을 하더라도 이행 착수로 봅니다. 그럼 이행 착수가 됐으니까 계약금 해제는 못합니다. 따라서 갑은 배액을 상환해도 해제할 수 없다. 맞네요. 자, 어머니 을이 7월 10일 날 모두 지급하였으나 갑이 이전 넘기를 안 해준다. 이걸 뭐랍니까? 갑이 이행지체를 했다 이 말입니다. 그럼 갑이 이행지체, 즉 채무불량하니까 을은 법정 해제를 할 수 있다. 맞네요. 자, 14번에 틀린 것을 골라라. 작년 시험 좀 쉽게 나왔네요. 자, 매매계약. 우리가 배우는 매매계약, 임대차계약, 교환계약은 낙성, 불효식, 쌍모, 유상계약이다. 자, 다시 한번. 쌍모, 유상, 낙성, 불효식 이렇게 됩니다. 맞네요. 이번에 타인권리 매매도 목적이 될 수 있다. 맞습니다. 그래서 옆에 써놓으세요. 타인권리 매매도 유효다. 자, 3번에 담보책임 규정은 매매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유상계약에 준용됩니다. 그래서 교환, 임대차 이런 데도 준용된다. 맞고. 자, 4번에 계약비용 동그라미. 자, 계약비용하고 반대말은 이행비용입니다. 그럼 계약비용에는 뭐가 들어가냐? 한번 적어보세요. 중개수수료, 계약서 작성비용, 청량비용, 감정평가비용. 그거를 말한다고? 계약비용. 계약비용은 매도인과 매수인이 균분합니다. 2분의 1씩. 그래서 4번이 X네요. 정답. 대신에 이행비용은 등기비용입니다. 이행비용은 관행상 매수인이 부담합니다. 자, 이번에 경매가 핵심이죠. 경매. 자, 우리가 매매하고 경매하고 다른 게 뭐냐? 만약에 집이 있습니다. 이렇게. 자, 을이라는 사람이 집을 넘겨받았는데 하자가 있더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하자. 하자에는 두 개가 있거든요. 물건의 하자, 권리의 하자. 집이 빵꾸가 났다. 물건 하자. 갑의 집인 줄 알았는데 갑 다시 집이더라. 권리 하자. 이렇게. 물건 하자는 눈에 보이고 권리 하자는 안 보입니다. 그런데 을이 한 번은 매매했고 한 번은 낙찰을 받았다. 이 말입니다. 그럼 을이라는 사람이 매매로서 하자 있는 집을 샀을 때는 물건의 하자가 있어도 권리의 하자가 있어도 담보 책임을 갑에게 물을 수 있습니다. 매매일 때. 그런데 경매로 을이 취득했을 때는 물건의 하자로는 담보 책임을 묻지 못하고 권리 하자로만 담보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 하나 물어볼까? 매매와 달리 을이 낙찰을 받을 때는 들렁 받습니까? 상세히 조사합니까? 상세히 조사한다. 상세히 조사하면은 물건의 하자는 눈에 보여요. 그러면 물건의 하자를 발견했음에도 낙찰을 받았다는 말은, 그죠? 그 하자를 감수하겠다 그 말입니까? 그래 놓고 담보 책임 묻는다. 말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경매에서는 물건의 하자를 가지고는 담보 책임을 묻지 못한다. 이래 됩니다. 그래서 5번은 매매입니까? 경매입니까? 경매. 물건 하자로는 담보 책임을 지진다. 맞고. 자, 오른쪽으로. 자, 갑은 자신의 엑스 토지를 을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을로부터 계약금을 수령했다. 계약금에 동그라미 꽝 치고 계약금 문제입니다. 자, 1번은 맞네요. 계약금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해약금으로 추정. 맞고. 자, 이번에는 계약금의 성질은 두 가지거든요. 해약금과 위약금. 해약금은 해제 기능, 위약금은 손해배상 기능. 자, 아무 소리 없으면 해약금으로 추정. 위약금 특약이 있다면 위약금 기능도 추가. 이래 됩니다. 그럼 이번에는 위약금 특약을 했기 때문에 계약금은 손해배상 예정으로 추정이 됩니다. 맞네요. 그죠? 자, 3번에 중도금 지급 기일 전에 중도금을 지급해도 이행 착수가 된다 그랬죠? 그럼 이행 착수가 됐기 때문에 계약금 해제를 할 수 없다. 따라서 갑은 배액을 상환하고도 해제할 수 없다. 맞네요. 자, 4번에 일부만 지급했다. 자, 그것도 아주 좋네. 일부만 지급. 여기 한번 보세요. 자, 계약금으로 1,000만 원 합의했는데 500만 원만 지급했단 말이야. 그럼 계약금 계약이 성립할까요? 안 합니다. 합의한 만큼 지급해야 성립합니다. 자, 그러면 합의는 1,000만 원 했는데 500만 원 지급했다면 계약금 계약은 성립하지 않죠. 그러니 해제 기능이 안 생깁니다. 따라서 만약에 시험에 1,000만 원 합의했는데 일부만 지급했다. 500만 원만 지급했다. 그럼 을은 500만 원 포기하고 해제할 수 있고 갑은 배액을 상환해서 해제할 수 있다. 그러면 틀렸다고. 해제가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조심해야 된다고.
그래서 4번은 맞네요. 계약금의 일부만 지급한 경우에는 해제 기능이 안 생긴다. 따라서 갑은 배액을 상환해도 해제할 수 없다. 맞네요. 자, 5번에 보세요. 토지거래 허가 구역 그리고 허가를 받았다. 이렇게 있죠. 허가의 동그라미. 자, 옆에 허가 옆에 써보세요. 허가 신청, 그 다음에 허가, 그 다음에 허가에 대한 판결. 자, 허가 신청해도 허가 판결이 나와도 허가를 받아도 이행 착수가 아니다. 이게 판례. 이행 착수가 아니므로 여전히 계약금으로 해제할 수 있다. 따라서 갑은 배액을 상환하고 해제할 수 있다. 이래 맞지. 그래서 5번이 틀린 것으로 정답. 자, 15번 권리하자에 대한 매도인의 담보 책임과 관련하여 악의의 매수인에게 인정되는 권리를 모두 골라라. 재작년에 나왔네요. 그것도 문제가 아주 좋죠. 그죠? 문제가. 그거는 여러분이 도표를 떠올려야 됩니다. 머릿속으로. 도표. 자, 간단하게 한번 보겠습니다. 자, 첫째 사건이 전부 타인 권리 매매, 두 번째가 일부 타인 권리 매매, 세 번째가 수량 부족, 일부 멸실, 네 번째가 용익권에 의한 제한, 다섯 번째가 저당권, 전세권, 실행. 실행은 다른 말로 행사라고 합니다. 행사. 자, 그 다음에 담보 책임의 내용은 첫째, 대금 감액 청구, 그 다음에 계약 해제, 손해배상 청구, 제척기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 동그라미가 네 군데 있다 그랬습니다. 동그라미. 전부 타인권리 매매에서 해제, 일부 타인권리 매매에서 대금 감액, 저당권 전세권 실행에서 해제와 손해배상 청구. 이렇게 동그라미가 무슨 뜻이라 했다? 선악을 불문하고 담보 책임을 물을 수 있다. 또는 악의의 매수인도 할 수 있다. 맞죠? 그러면 15번은 동그라미를 골라라. 이 말하고 똑같아. 이게 무슨 놈의 이야기고 이래서 하지 말고. 민법에서는 제일 문제가 무슨 말인지 퍼뜩 알아듣는 게 중요하다고. 그러면 전부 타인권리 매매에서 해제는 악의의 매수인도 할 수 있다. 일부 타인권리 매매에서는 대금 감액 청구는 악의의 매수인도 할 수 있다. 저당권 전세권 실행에서는 악의의 매수인도 해제도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다. 이 네 개를 골라라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맞죠? 자, 그럼 기억. 기억은 전부 타인권리 매매네요. 전부 타인권리 매매에서 해제 동그라미. 그래서 인정이 됩니다. 이연 일부 타인권리 매매에서 대금 감액 청구도 동그라미 인정. 디귿 저당권 실행, 전세권 실행. 여기는 동그라미가 두 개입니다. 해제도 동그라미, 손해배상 청구도 동그라미. 그 디귿 옆에다가 해제 옆에 손해배상 청구권도 이렇게 써놓으면 되겠죠. 자, 리얼. 용익권에 의한 제한이네요. 용익권에 의한 제한은 동그라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리얼만 X입니다. 답은 몇 번이다? 기니 D 이렇게 됩니다. 기니 D. 그러니까 여러분이 충분히 알 수 있는데 문제로서 이렇게 훈련하는 게 필요하다고. 그래서 15번은 그죠? 악의의 매수인도 할 수 있는 것을 골라라. 몇 개라고? 4개라고 4개. 전부 타인권리 매매에서 해제, 일부 타인권리 매매에서 대금 감액 청구, 전세권 저당권 실행에서 해제와 손해배상 청구. 그렇게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뒤로 넘겨보시고. 자, 16번도 문제가 아주 좋네요. 아주. 자, 갑이 1만 평방미터 토지를 을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옳은 것을 골라라. 자, 토지 전부가 병의 소유이고 갑이 을에게 이전할 수 없는 게 무슨 사건? 전부 타인권리 매매 사건. 맞죠? 자, 전부 타인권리 매매 사건은 악의의 매수인이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해제. 그러면 해제할 수 있다. 이래 맞잖아요. X. 2번은 무슨 사건일까요? 1만 중에서 2천이 병의 소유다. 이래 됐죠? 일부 타인권리 매매. 동그라미가 어디 있다? 대금 감액 청구. 그래서 악의의 매수인도 대금 감액은 청구할 수 있다. 자, 3번은 무슨 사건입니까? 일부가 멸실됐죠? 여기에 해당되네요. 일부 멸실. 근데 여기는 동그라미가 없죠? 그 악의의 매수인이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선의의 매수인만 할 수 있다. 그래서 3번은 일부 멸실에서는 악의의 을은 대금 청구를 할 수 없다. 2번하고 3번을 구분해야 된다고. 2번, 3번을 딱 묶어놓고 요거 헷갈린다. 2번하고 3번하고 헷갈린다. 비교를 잘 하자. 여기는 동그라미가 있는데 여기는 동그라미가 없다. 자, 4번은 용익권에 의한 제한도 동그라미가 없습니다. 따라서 악의 을은 해제할 수 없다. 이래 맞죠. 5번은 뭐요? 저당권 실행이죠. 저당권 실행에는 동그라미가 두 개나 있네요. 뭐고? 악의 매수인도 해제도 할 수 있고 손해배상 청구도 할 수 있다. 5번이 옳은 것으로 정답입니다. 자, 17번 한번 읽어보세요. 17번. 자, 우선은 딱 읽어보세요. 갑이 누굽니까? 낙찰받은 사람. 낙찰받은 사람. 낙찰받은 사람밖에 지금 없습니다. 그러면 땅 주인은 누구예요?
을이죠, 을. 그죠? 자, 여기 보세요. 을이 지금 땅 소유자입니다. 소유자. 그럼 갑이라는 사람이 을의 토지를 낙찰받았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맞죠? 그럼 누군가가 저당권자가 경매를 신청했다.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그 사람을 A라고 보자. 이 말입니다. 그래서 17번 문제가 굉장히 단순한데 좀 어려워요. 왜? 여러분들이 그 문장을 딱 읽었을 때 요런 그림이 딱 연상이 돼야 돼. 아, 누군가가 을의 토지에, 그죠? 돈을 빌려주고 저당권을 잡았구나. 그럼 이 사람은 채무자이고 이 사람은 채권자, 저당권자입니다. 그럼 요 놈이 돈을 안 갚으니까 뭐 했단 말입니까? 경매 신청했다. 갑이 낙찰을 받았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죠? 자, 1번 한번 볼까요? 낙찰받은 갑은 물건 하자로 담보 책임을 물을 수 없다. 맞습니까? 맞죠? 경매는 물건 하자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자, 이번에 채무자 을이 하자를 알고 고지하지 않았다면은 갑은 을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자, 여기 보세요. 낙찰을 받은 사람이 하자가 있더란 말이에요. 하자가 있어. 이렇게 낙찰을 받은 사람이. 낙찰을 더 받았는데 하자 있는 물건을 낙찰받았다고. 그런데 만약에 집을 낙찰받았는데 빵꾸가 났어. 그걸로는 담보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권리 하자가 돼야 담보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그리고 이 낙찰받은 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냐.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자 때문에 손해봤다.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느냐. 굉장히 중요하다. 자, 손해배상 청구는 경매에서는 원칙적으로 못합니다. 매매하고 달라요. 자, 낙찰받은 사람은 하자가 있더라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어. 그런데 특별한 경우에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게 두 가지입니다.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 두 가지가 뭐냐? 여기 보세요. 하자를 알았음에도 고지하지 않았다. 하자 있는 줄 알면서도 알리지 않았다. 나쁜 놈이죠. 그러면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그 다음 하자를 알았으면서도 경매를 넣었다. 나쁜 놈이죠. 그러면 갑은 A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두 가지. 채무자가 하자를 알고도 알리지 않았다. 그러면 갑은 채무자에게 손해배상 청구. 그 다음 채권자가 하자를 알고도 경매를 넣었다. 나쁜 놈이죠. 그러면 갑은 채권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자, 그래서 이번에 채무자가 고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갑은 채무자 을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맞습니다. 자, 3번에 경매가 무효인 경우에는 담보 책임을 물을 수 없다. 이건 공통적이에요. 자, 보세요. 매수인이 담보 책임 물을 때나 낙찰받은 사람이 담보 책임을 물을 때나 담보 책임이 성립되려면 무조건 유효를 전제합니다. 유효. 아시겠죠? 그래서 경매나 매매가 무효가 되면 담보 책임이 생긴다 안 생긴다? 절대 안 생겨요. 그래서 3번 맞네요. 자, 4번에 담보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에 낙찰자 갑은 채무자 자력 유무를 고려함이 없이 곧바로 채권자에게 책임을 청구할 수 있다. 이거 아니에요. 자, 이거 보세요. 자, 낙찰을 받았는데 권리 하자가 있어. 그러면 담보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그러면 낙찰자가 담보 책임을 물을 때는 1차적으로는 채무자에게 묻습니다. 아시겠죠? 그런데 채무자가 만약에 빈털털이야. 자력이 없어. 그러면 배당받은 채권자에게 담보 책임을 묻습니다. 2차적으로 이렇게. 그래서 경매에서 담보 책임은 매매와 달리 담보 책임의 상대방이 순서가 정해져 있습니다. 1차로는 누구에게? 채무자에게. 채무자가 자력이 없다면 2차적으로 배당받은 채권자에게. 그러면 3번에 왜 틀렸나요? 채무자의 자력 유무를 고려함이 없이가 아니죠. 채무자의 자력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배당 채권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맞습니다. 5번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을이 물상보증인. 그거는 지우세요. 5번. 5번 옆에다가 그 심심하면 쓴다라. 니 같으면 하겠나 이래 쓴다라. 니 같으면. 이거는 아직 보지 마시라 이 말이에요. 자, 환매를 한번 볼까요? 환매. 자, 환매가 뜻이 뭐예요? 환매. 팔았다가 되산다 그 말이죠. 그죠? 팔았다가 되산다. 이거를 환매랍니다. 환매. 자, 환매는 좀 어렵게 낼 수도 있는데 요 문제는 좀 쉬워요. 환매. 자, 갑이라는 사람이 집을 가지고 있는데 을한테 1억으로 매매를 했습니다. 매매 비용이 400만 원 나왔습니다. 집이 넘어갔습니다. 즉 등기를 해줬습니다. 1억이 이쪽으로 왔습니다. 근데 두 사람 사이에 갑이 집을 을한테 최종적으로 넘기기 싫어요. 근데 1억이 급해가지고 일단 팔았어. 이렇게 받았습니다. 1억을. 그런데 갑이 을한테 제의를 합니다. 을아, 이 집이 나한테 굉장히 중요하다. 3년 후에 내가 돈을 니한테 다시 갖다 주면 니한테 되팔아라. 그러니까 을이 좋다. 이래 됐어. 그거를 환매특약이라고 합니다. 뭐라고? 환매특약이라고 한다. 환매특약. 자, 그럼 여기서 이제 문제가 되는 게 뭐냐? 자, 지금 환매특약을 내용을 보니까 3년 뒤에 환매하기로 했다. 얼마를 주고 환매하기로 했다. 그리고 환매권이라는 것을 행사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자, 이거를 환매기간이라 하고 이거를 환매대금이라고 합니다. 뭐라고 한다고? 환매대금.
그럼 환매대금 요거는 강행 규정이야. 법대로 해야 돼. 요거는 임의 규정이야. 임의 규정은 특약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특약이 있으면 특약대로, 특약이 없으면 규정대로. 그럼 만약에 특약이 없다 칩시다. 그럼 규정대로 해야 되는데 규정은 어떻게 있냐? 환매대금은 잘 보세요. 매매대금 플러스 매수인 부담의 매매비용 이렇습니다. 자, 총 매매비용은 얼마나 했습니까? 400만원. 근데 매매비용은 계약비용이죠. 계약비용은 균분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매수인 부담은 얼마예요? 200만원 이렇게. 자, 그러면 만약에 특약이 없으면 갑은 3년 후에 1억 200만원을 을에게 갖다 주고 환매권을 행사해서 집을 되찾아온다. 이걸 환매를 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한번 봅시다. 자, 환매특약은 종된 계약, 매매계약은 주된 계약. 따라서 환매특약은 매매계약과 동시에 맞습니다. 근데 매매와 계약금 계약은 동시가 아닙니다. 그런데 환매특약은 동시에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매매계약은 주인, 환매특약은 종. 그래서 주인이 죽어버리면 종도 죽습니다. 즉 매매가 효력이 상실되면 환매특약도 효력을 상실한다. 맞네요. 자, 다음번에 과실과 이자는 상기한 것으로 본다. 이것도 중요하죠. 자, 이거 한번 보실까요? 지금 자세히 보면은 갑이라는 사람은 3년 전에 1억을 받았단 말이야. 언제 받았다고? 3년 전에. 그런데 희한하게 3년 전에 받았으면은 3년치 이자가 있을 거 아닙니까? 이자. 그러면 이론적으로는 갑은 1억 플러스 3년간의 이자 플러스 200만원 주고 환매를 한다. 이래야 맞잖아요. 근데 이자를 주라는 말이 없어요. 자, 매매하기 전 3년 전에 1억을 받았다면은 3년간의 이자가 생겼을 거 아닙니까? 그럼 그 이자도 돌려주고 1억도 돌려주고 200만원도 돌려주고 집을 찾아와야 되는데 이자를 주라는 말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자, 갑은 3년간 1억이라는 이자를 먹는 대신에 을은 집에 대해서 3년간의 과실을 먹는단 말이야. 그래서 원래는 이자 주고 과실 받고 이래야 되는데 그냥 서로 퉁쳐버립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자와 과실은 상계된 것으로 본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맞고. 5번이 매우 중요하죠. 5번 천천히 읽어보세요. 4번은 그 당연합니다. 환매 기간은 강행 규정이기 때문에 기간을 안정해도 원칙적으로 5년으로 됩니다. 부동산이기 때문에 동산은 3년, 부동산은 5년. 자, 5번은 뭐를 구별하느냐? 환매권과 환매권 행사로 발생하는 등기 청구는 다릅니다. 자, 여기 쓰세요. 환매권은 형성권, 등기 청구는 청구권. 환매권의 5년 기간은 제척 기간, 등기 청구는 10년의 소멸 시효 기간. 자, 그러면 환매권은 몇 년 안에 행사하란 말입니까? 5년 아래. 5년 아래 환매권을 행사해라. 근데 환매를 하면은 환매가 성립되고 다시 매도인이 소유권 이전 청구권을 취득합니다. 그러면 이전 청구권은 언제 안에 하라? 10년 안에 하라고. 10년 안에. 자, 그래서 5번은 환매권 행사로 발생하는 등기 청구권은 환매 기간 안에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한다가 아니고 10년 안에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한다. 이래 해야지. 환매 기간은 5년 아닙니까? 5년 안입니까? 10년 안입니까? 10년 안에 이래야지. 그래서 그 말은 환매권하고 등기 청구권의 행사 기간이 전혀 다르다고. 환매권은 5년, 등기 청구권은 10년. 환매권은 제척 기간, 등기 청구권은 소멸 시효 기간. 그래서 5번이 틀렸습니다. 됐나요?